이 책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경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딱 하루.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지상 240마일. 상공에서는 우주정거장이 92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며 이 마을 위를 말없이 지나가. 이 소설은 바로 그 위성의 궤도처럼 여러 인물들의 하루라는 궤적을 따라가며 그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작품이야. 서맨사 합의 궤도. 일부 침묵의 관찰자, 궤도를 도는 위성. 이 소설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하늘 위를 도는 우주정거장이야. 이 위성은 신의 시선과도 같아.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려다보지만 어떤 감정도, 판단도, 개입도 하지 않아. 그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묵묵히 돌 뿐이지. 작가는 이 위성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줘. 위성이 영국 해협을 지날 때, 밤의 아프리카, 대륙 위를 날아갈 때 같은 묘사들이 마치 챕터를 나누는 역할을 해.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리듬으로 하루를 측정하는 거야. 이 거대한 우주적 시간 속에서 땅 위의 인간들이 보내는 하루가 얼마나 작고 찰나적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 2부 새벽, 그리고 깨어나는 사람들. 해가 뜨면서 마을 사람들의 하루라는 각자의 궤도가 시작돼. 작가는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오가며 그들의 아침을 그려내. 건축인부들 이른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모인 남자들이야. 그들은 거친 농담을 주고받고 육체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들의 대화와 생각은 아주 현실적이고 땅에 발붙어 있지. 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걱정하고 멀리 있는 가족을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이야. 치매 노인과 며느리, 이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인물들이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홀로 돌보는 며느리 애나. 그리고 기억이 조각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세상에서 시간은 뒤죽박죽이야. 그는 며느리를 보며 오래전에 죽은 아내를 떠올리고 젊은 시절의 순간들을 현실처럼 이야기해. 애나는 그런 시아버지를 돌보며 사랑과 연민,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껴. 그녀의 하루는 시아버지를 씻기고 먹이고 달래는 일의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짚어봐. 갓 아이를 낳은 엄마, 며칠 전 처사이를 낳은 젊은 여성이야. 그녀의 세상은 갓 태어난 아기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어. 그녀에게 시간은 수유와 기저귀 갈기, 아기의 잠으로 측정돼. 출산 후의 육체적 고통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지. 그녀가 느끼는 아기에 대한 원초적인 사랑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야. 3부 한낮, 스쳐 지나가는 궤도들. 낮이 되면서 인물들의 궤도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 직접적인 대화나 사건이 없더라도 그들은 서로의 삶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받아. 신념이 흔들리는 사제 마을의 사제는 신도들의 고해를 듣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어. 그는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시대에 자신의 역할과 신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 창밖으로 인부들의 땀방울과 애나의 지친 얼굴을 보며 과연 자신의 기도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에 빠지지. 그의 내면은 신성과 인성,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 세상의 경계에 선 10대들. 마을의 10대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비밀을 공유하며 어울려 다녀. 그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지. 그들의 눈에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 기이하게 보이고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엄마의 삶은 아주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져. 그들은 자신들만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고 있어. 4부 저녁, 그리고 내려앉는 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서 인물들의 하루도 마무리돼. 바깥의 활동은 잦아들고 각자의 내면으로 더 깊이 침잠하게 돼. 애나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든 시아버지 곁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봐.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와 저 광활한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끼지. 사제는 텅 빈 교회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고 인부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 10대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일탈을 꿈꾸지. 그리고 그 모든 잠든 생명들 위로 인간이 만든 작은 별인 우주정거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궤도를 따라 유유히 흘러가.
이 마지막 장면은 지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사랑을 말없이 감싸 안는 듯한 깊은 여운을 남겨. 핵심 정리. 궤도는 결국 연결에 대한 소설이야.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각자 고립된 섬처럼 자신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작가는 그들의 삶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 더 나아가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광활한 우주의 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어. 기억의 궤도, 관계의 궤도, 하루의 궤도, 그리고 행성의 궤도. 이 모든 크고 작은 궤도들이 겹쳐지며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담긴 삶의 경이로움과 슬픔, 그 찰나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책. 다 읽고 나면 밤하늘의 별 하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게 될 거야.